반갑습니다. 이 동네가 스타필드 시티라네요. 허 벌판이에요. 그죠? 오면서 보니까 너무 캄캄해가지고 적막한데 아마도 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많아서 스타필드인 것 같습니다. 이 교통도 어렵고 이런 데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철야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뜻을 가지신 9분의 스님네가 결사적으로 정진을 해 보시겠다고 이 이래시에 천막법당에 오셔가지고 또 종정스님께서 상월선언이라는 또 희호를 주셔가지고 걸고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월선언에 오셔서 정진하는 대중스님네들은 대단히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세부치는 대장간에 감으로써 모든 것이 과거를 잊고 새로운 물건이 태어납니다. 우리 수행자는 선언에서 정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무명업장으로 가득 차있던 범부의 이런 정신세계가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써 이번에 오셔서 정진하시는 스님네는 그 선택이 대단히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선언에 오셔가지고 정진하시는 스님네가 이 추운 겨울에 무탈하시게 계시면서 소망했던 뜻대로 무언가가 원만 성취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전번에 와가지고 저도 소원 등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비구니회 스님네들하고 신도 여러분들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몇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평소에 구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청법가를 하셨잖아요. 청법가는 어디에서 듣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뭉클합니다. 제가 20대니까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대전에 그 상군사관학교 있는데 거기 보병학교도 있고 해가지고 군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법회를 갔었어요. 저는 그때 동학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보병학교 또 그 옆에 또 부대들 세 군데에서 합쳐가지고 법회에 한 250여 명씩 젊은 군불자들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청법가를 하시면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서 오늘 청법가 할 때 저도 뒤에서 청법가를 같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나오라 하니까 제가 노래 부를 기회를 잃었습니다만은 또 그 전에 용인에서 시내 그 포교당에 가가지고 법회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들 이 법회를 할 적에 청법가를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뭔가 이 노래 부르는 학생들한테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기쁜데 한 30년? 거의 40년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일원동 수소동의 전국 비구니의 법룡사에서 50주년 기념 행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행사를 하는데 어떤 젊은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아우 스님 건강하셨습니까? 이리 인사를 해서 아니 근데 누구시지요? 제가 여쭤보니까 아우 스님 제가 용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 법회에 나갔었는데 제가 지금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사회인이 돼서 아주 열심히 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계신가 물어보니까 동대에 교수가 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불교학을 아마 전공을 했나 봐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냈던 이런 그 일들이 지나고 보면은 모르는 사이에 뭔가 결실이 있을 때에 대단한 그 환희심이 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중에 여기 오셨지만 상월선언에 지금 정진하시는 대중시임내가 회향하고 해제 때 모두 한 소식 얻으셔가지고 사자후를 내리신다면 오늘의 이 날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날을 생각을 하면 기쁘죠? 예.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수행승으로서 21세기 불교 중흥을 위하여 스타필드 시티 위례에 무영의 철당간의 기치를 높이 세운 지 벌써 60여일이 지난 상월선언의 도량에 모여 있습니다. 이 도량에 계신 사부 대중께서는 급변하는 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위대하신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수봉행하고 나아가서 불교를 접하지 못한 이웃들에게도 마음의 평온과 현실 속의 재반 문제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모색함으로써 실생활 속의 안락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류의 평화와 안녕에 공헌하기 위하여 상월선언 대중방에서는 일반 생활인의 틀을 깨고 오로지 정진에 몰두하시는 대중스님네께서는 법이 충만하시와 선열로 역경이 문제되지 않는 경지에서 개개인의 건강도 문제되지 않는 과감한 행진이 지속되고 있음에 밖에서 지켜보는 사부대중은 격려와 감사의 찬사를 우리 다 함께 뜨거운 박수로 응원합시다. 소납은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가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패침망찬의 정진 패턴은 더욱더 의기양양하고 선기가 우주를 덮어 상월선언 선불장에서는 몇몇 분이 급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수정예의 인연으로 모두 다 함께 선불장의 급제 조사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용맹스러운 사자후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지난 음력 10월 보름에 정진 대중이 동안거에 입방한 지도 벌써 60여일이라는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겨우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진도량은 엄동설안의 첫째,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녁 예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밤 9시가 되기 전에 영하의 추위가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하루 한때의 공약물로는 정사양약하고 위로 형고하여 위성도업하기에는 영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을 선열위식해야만 형상마름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활동 반경이 아주 적기 때문에 수마가 친분을 청해옵니다. 수행자에게 광급 정도의 수마만큼 큰 존재는 없습니다. 불청객은 쫓아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상월선언의 대중스님네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수마 정도는 벌써 쳐부셨을 것이라 위안을 해봅니다. 제 말이 맞죠? 네. 그래서 이번에 동대병원에서 오셔가지고 이 9분의 스님네의 건강을 체크를 해 드리겠다고 한 것도 만류하시고 까딱없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일기가 차고 날씨가 차고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린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1박 2일 정진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처음에 오니까 여기 도감 스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스님 안 됩니다. 심내 안 됩니다. 자꾸 그러셔요. 그래서 뭐가 안 됩니까? 저 9분 심내 끄떡없이 저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됩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데 스님 추워서 안 됩니다. 침낭을 가져왔습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준비물에 침낭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아이 뭐 하룻밤 새는데 침낭 그것까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 그리고 우리가 안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그 도감 스님께서 낮에 생각하고 온 건 너무 다릅니다. 저 안은 너무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 적에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은 총동원 해가지고 다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잘 때 이제 누울 때 끼어서 푹게 입으면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다 가져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시에 우리가 이제 입방을 했는데 좀 있다가 누가 침낭을 하나씩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여기 스님네께 미안했습니다마는 그 침낭이 쓰던 거가 돼가지고 이거 뭐 우리가 사용했나? 그리고 저만큼 비켜놨어요. 저만큼 비켜놨었는데 밤 9시쯤 되니까 기온이 영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계 밑에 가서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보여요. 시간을 이리 보면. 그리고 이제 50분 정진하고 10분을 포행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명사스님 중에 우리 스님께서 어떻게 또 정진을 열심히 하셔갖고 10분 전에 축비를 안 쳐. 한 2시간을 그대로 지났어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묵언을 하니까 연필로 썼습니다. 스님 10분 전에 죽비 좀 치세요. 그랬더니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거를 갖다가 이거 보세요. 그러고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5분 하던 거를 10분으로 늘려가지고 10분을 했습니다만은
밤이 이제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이래 하니까 화두 들기는 좀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영하가 되니까 아파요. 얼굴도 아프고 뭐 어디 어깨도 아픈 것 같고 아파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되지 이리 이제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새벽 2시 지나니까 영하 3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얼굴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가 뭐가 걸쩍거려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제 손수건을 내가지고 이걸 털어도 뭐가 잘 안 털리더라고요. 나중에 손으로 만져보니까 숨 쉬는 이 김이 이제 목수건 있는 대로 다 썼으니까 김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거기 밑으로 떨어져서 떨어진 물방울이 얼어가지고 목수건에 가서 주렁주렁주렁 붙어가고 이게 내려가지도 않고 거기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구슬처럼 돼 있어서 아무리 이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감스님이 그렇게 춥다고 안 된다 하더니 지금을 얘기하셨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추운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되고 시간이 흐르니까 10시면은 이제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이제 예불 시간이 돼가지고 예불도 그 세수를 하는 데가 조그만한 변기 하나 하고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요.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데 물도 차갑고 아주 뭐 찬물로 세수할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방 안에 커피포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커피포트에 물을 좀 데워가지고 이제 새벽에 물을 한 공기 마시고 그리고 나가서 세수를 하고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는데 손수건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손수건이 마르질 않아요. 축축해가지고 이것도 사람이 있는 데면 좀 나을라나 해서 천막 위에다가 갖다가 쫙 피워놨는데 역시 촉촉하니 그대로 있어요. 너무 차갑더라고요. 그래 시간은 흐르고 이래가지고 새벽에 도량석을 하는 스님이 천천히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화두가 달아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그날 밤에 요조를 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큰 경험으로 삼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러기 전에 밤 11시쯤 넘으니까 봉창을 누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 이렇게 이제 걸어가 보니까 도감스님이 밖에서 노크를 하고 괜찮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합장을 했더니 이제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가셨어요. 그 여기서 이제 계시는 스님네도 상월선언 선방에 계시는 그 스님네 건강에 얼마나 유념을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스님네니까 체력이 딸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참고 저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는 오로지 정신력으로 이제 버티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여기 상월선언에서 뿐만이 아니고 어디서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 어려운 거를 참고 이겨내려면 약방문이 필요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너무가 춥잖아요. 너무 기온이 차가워서 살덩어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하루 한 끼의 공약물로 하루를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노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모력이 강한데 그거 가지고 참 이걸 버텨내기에는 영양 부족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상월선언 정진대중께서는 무탈하게 다 지금 이겨내고 계시잖아요. 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작하는 반경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와가지고 친숙하게 달라드는 아주 뭐라 할까 밉지만은 고운 힘이 있어요. 수마입니다. 와가지고 눈을 간질간질하게 어떻게 졸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야를 돌려서 달래갖고 보내야 돼요. 달래서 그냥 보내면은 야가 순순히 갑니다. 가는데 이거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앞으로 우리 이제 제가 분들도 마찬가지고 스님네도 마찬가지지만 하도를 들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 그 열기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떠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화두 일념에 전념했을 때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을 모르고 추운 줄을 모르고 이겨낼 수 있는 약방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약방문은 패침망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자는 것도 다 그만두고 먹는 것도 생각이 안 나. 이목구 하는 거기에 열렬하다 보니까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 먹고 싶지도 않고 자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저 상월선언에 있는 대중심내가 박수 한번 크게 치세요. 응?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겠습니까? 참 대단하신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은 어지간한 결심으로 어지간한 결의를 가지고 저렇게 버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요, 저는 법무사에서 살았습니다마는 동상근신님 계실 적에 결제 중에 용맹정진을 해요. 장자 용맹정진을 일주일씩 합니다. 일주일씩 하는데 비구스님네만 하는 게 아니고 비구스님네 선방에 비구니 스님네 같이 가서 합니다. 같이 가서 하는데 다 못 가요. 가서 만약에 못 해내면 어쩝니까? 그래서 한 7분 정도 뽑혀가지고 자원을 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스님만 가세요. 가시는데 그 어른 스님네가 일주일을 철야로 그래 비구심내하고 똑같이 하고 해양을 하고 오시는 걸 보고서 야 앞으로는 비구 큰 심내만 조사스님네가 아니고 비구니 조사스님네가 많이 출연하시겠구나 이리 생각을 해서 저는 못하지만은 대단히 마음속으로 흐뭇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출가했다고 하는 데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철야 장자 하는 데가 저 해보고 싶어도 없어요. 또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문문관에 제가 가보려고 한 3군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거기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그래서 제가 종무소에 물어봤습니다. 순서대로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옵니까? 그랬더니 스님을 생각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파가 불행이라 하더니 노인불수라
쓸모가 없구나 이리 생각을 하고 오로지 한다면 혼자 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운집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운집력이 있어가지고 수행이 더 잘 됩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상월선언이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너무 막막했고 처음 올 때는 낮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막막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정근 모시는 거를 뒤에서 들어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희한한 머릿속에 생각이 오고 가고 하면서 머리끝이 뾰족해집니다. 참 이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우리 종단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이 무언가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그래도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우리가 세계 인류를 선도할 수 있는 한국 불교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인을 심으셨어요. 제가 뭐 여러 말을 좀 하고 싶지만은 저만 시간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사실은 오늘 여기가 상월선언이 지금 정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가구감을 조금 한 페이지라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인쇄를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접고 제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되겠습니까? 일어나 되지요? 목소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서산대사의 성가구감은 다 아시잖아요. 성가구감 강의도 여러 군데서 하고 지금 우리 한국 불교는 굉장히 행복한 불자들인 줄 아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불자분들 교양대학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법회가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신도분들이 오셔가지고 스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하면은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강의하는 강좌가 얼마나 많으며 가리키고 배우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말씀하지 말고 배운 데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가가 유의무로 차하니 정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여 부중생 부중멸이라 명부득 성부득 이견을 불조 출세하시니 무풍기랑이로다. 이 한 구절만 해도 무진법문이거든요. 무진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자분들도 그냥 읽고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자꾸 읽어보면은 알게 되고 또 시간인 만큼 제가 조금 재미있는 글을 이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려니까 좀 서운하네요. 김립씨라고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김립씨. 차죽피죽하고 아시죠?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마음 자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살다 간 분이 지어놓은 시인데 우리도 이분과 같이 어디에 거리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마음 자세가 아닌가.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교리를 배우고 익혀서 마음자리의 번뇌망상을 제거하고 본래 면목을 우리가 찾아서 무진선 공덕을 마음대로 우리가 내서 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공 묘유예요. 우린 뭐를 바라겠습니까? 부처님 제자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진공 무의 법문, 중도사상 이것만 터득했다 하면은 우리 인류 사회에 크나큰 빛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김립씨라고, 김립 아시죠? 강원도 가니까 삿갓을 써가지고 다리 건너는 큰 대교마다 그 모형을 전부 해놨대요. 그래서 이분이 팔도강산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써서
유포를 했으면 저렇게까지 강원도에 일이 널리 퍼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립시의 제1곡입니다. 차죽, 피죽, 화거죽.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 시작. 차죽, 피죽, 화거죽. 풍타지죽, 낭타죽. 풍타지죽, 낭타죽. 죽죽, 반반, 생차죽. 죽죽, 반반, 생차죽. 시시비비, 간피죽. 비비, 간피죽. 빈객, 접대, 가세죽. 빈객, 접대, 가세죽. 시장매매, 시세죽. 시장매매, 시세죽. 만사부려, 오심죽. 만사부려, 오심죽. 연년연세, 과세죽이로다. 연년연세, 과세죽. 우리가 살아가는 양상이에요. 차죽피죽, 화거죽. 이대로 제대로 되어가는 대로, 우리는 되어가는 대로 살지 않고 다 고치고 그거를 달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워. 이 성각자의 삶이에요. 응? 풍타지죽, 낭타죽.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물결은 어떻습니까? 물결이 물이 흘러갈 때에 가다가 도중에 돌이 있지요. 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돌을 쳐부수고 갑니까? 돌 위로 넘쳐가지요. 예, 옆으로 돌아갑니다. 높이가 그리 안 될 때는 돌 옆으로 돌아서 가요. 돌을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생기는 이대로 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생기는 대로 산다면. 옳고 그르고 보는 저대로,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손님 접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하셔야 돼요. 손님을 접대해놓고 우리가 아무개 어떤 분들을 모시기로 했으니까 진수성찬을 해서 우리가 한번 잘해드려야지.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공양 올리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나 뒤가 좋지 않아. 빚을 끌어다가 했다든지 외상으로 끌어다가 했다든지 하면 뒤에 그걸 갚아야 할 일이 남기 때문에 피해가 되지요. 그래서 손님 접대는 형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 형세대로. 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시세대로 사고 팔아야 돼요. 딴짓 했다가는 사고 붙어요. 만사가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만사가 다 내 마음대로 갖지 못하니 해마다 세월 지나는 대로 한 세월 보내고 1년 지내고 2년 지내되 중요한 것은 이목고. 아시겠죠? 내 근본 자성을 찾는 데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정생활을 하시면 나만 잘 돼도 안 돼요. 내 가족을 전부 그렇게 하시도록 한순간이라도 공부를 지어가면서 하시면 가족이 화목하고 그 가족이 다 성불하실 수 있어요. 네. 원공법계 제중생이니 자타일시 성불도로다나 상월선언에 정진 대중이 성불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참석한 전 대중이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밴드 앱 설치 후 상월선언 밴드를 검색하시고 가입하시면 상월선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세요.